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이 매일 쓰는 물건들, 예를 들면 플라스틱 컵이나 스마트폰 케이스 같은 것들이 사실은 아주 놀라운 과학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비밀의 주인공, 폴리머의 세계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아침에 마시는 커피가 담긴 컵, 지금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 심지어 입고 있는 옷까지. 이 모든 것들에는 사실 한 가지 공통점이 숨어 있어요. 바로 폴리머라는 물질이죠. 우리말로는 고분자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우리 삶 구석구석을 꽉 채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당연히 질문이 생기죠. 아니, 도대체 폴리머가 뭐길래 어떻게 이렇게 변신의 귀재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똑같은 재료가 딱딱한 플라스틱도 되고 부드러운 섬유도 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바로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입니다. 먼저 폴리머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부터 시작해서요. 이 작은 조각들이 어떻게 길고 거대한 사슬과 구조를 만드는지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이 구조가 우리 생활을 어떻게 바꾸고 또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장부터 시작해 볼까요? 폴리머의 정체, 그 가장 기본적인 구성 단위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폴리머, 사실 이 말은 아주 간단해요. 그냥 엄청나게 큰 분자라는 뜻입니다. 어원을 보면 더 쉬운데요. 많다는 뜻의 그리스어 폴리랑 부분이라는 뜻의 머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연결된 거대한 분자 사슬인 거죠. 그럼 그 작은 부분은 대체 뭘까요? 바로 모노머라고 부릅니다. 아주 긴 쇠사슬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폴리머가 그 쇠사슬 전체라면 모노머는 그 사슬을 이루고 있는 하나하나의 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폴리머를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기본 재료인 셈이죠. 그리고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반복 단위라는 건데요. 모노머들이 쭉 연결돼서 폴리머가 될 때 그 사슬 안을 들여다보면 똑같은 모양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가장 흔하게 쓰는 플라스틱, 폴리에틸렌을 예로 들면 탄소 2개랑 수사 4개로 이루어진 이 구조가 마치 도장을 찍은 것처럼 수만 번씩 반복되는 거죠. 자, 이제 이 작은 고리들이 어떻게 거대한 사슬로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왜 그 사슬의 길이, 즉 크기가 물질의 성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공장에서 폴리머를 만들 때 모든 사슬이 자로잰 듯 똑같은 길이로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어떤 녀석은 좀 길고 또 어떤 녀석은 좀 짧고 다 제각각이죠. 그래서 우리는 딱 하나의 길이를 말하는 대신 전체 사슬 길이의 평균값을 나타내는 평균 분자량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이게 훨씬 더 정확하거든요. 이 분자량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 표를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자, 보세요. 탄소 원자가 하나씩 늘어날수록, 즉 분자 사슬이 조금씩 길어질수록 끓는 점이 어떻게 되나요? 엄청나게 올라가죠. 영하 164도에서 끓던 기체가 사슬이 좀 더 길어지니까 영상 36도에서 끓는 액체로 변해버렸어요. 폴리머도 똑같습니다. 사슬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단단하고 강한 물질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폴리머 사슬의 길이가 중요하다는 건 알았어요.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이 긴 사슬들이 서로 어떻게 배열되고 얽혀 있는지, 즉 구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구조에 따라서 물질의 성격이 정말 180도 달라지거든요. 가장 기본적이고 단순한 구조는 바로 이 선형 폴리머입니다. 이름 그대로 그냥 긴 선 모양이에요. 모노머들이 마치 진주알처럼 하나씩 꿰어져서 긴 목걸이를 만든 형태죠. 잘 삶아진 스파게티 면 가닥들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다음은 가지형 폴리머입니다. 이건 뭐냐면 긴 스파게티 면 중간중간에 짧은 면 가닥들이 나뭇가지처럼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는 모습이에요. 이 곁가지들 때문에 면 가닥들이 서로 착 달라붙지 못하고 엉성하게 뭉치게 되겠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가교 폴리머가 됩니다. 이건 스파게티 면 가닥, 즉 선형 사슬들 사이사이를 아주 튼튼한 공유결합이라는 밧줄로 묶어버린 거예요. 마치 사다리의 양쪽 기둥을 가로대가 단단하게 연결해주는 것처럼요. 당연히 훨씬 더 강하고 안정적인 물질이 되겠죠. 그리고 가장 복잡하고 튼튼한 구조가 바로 이 망상 폴리머입니다. 이건 그냥 사슬 몇 개를 묶은 수준이 아니라 아예 3차원 그물처럼 사방으로 얽혀있는 구조예요. 우리가 아는 에폭시 수지처럼 아주 단단하고 열에도 강한 재료들이 바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조의 차이가 실제로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가 있어요. 바로 폴리에틸렌입니다. 똑같은 폴리에틸렌인데 하나는 단단한 우유통, HDPE를 만들고 다른 하나는 흐물흐물한 비닐봉지, LDPE를 만들죠.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그 비밀이 바로 구조에 있습니다. HDPE는 사슬들이 차곡차곡 쌓인 선형 구조라서 밀도가 높고 단단한 거고요. LDPE는 곁가지 때문에 엉성하게 뭉친 가지 구조라서 밀도가 낮고 유연한 거예요. 정말 작은 구조의 차이가 완전히 다른 물질을 탄생시킨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는 이런 과학 원리들이 우리 실생활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아주 흥미로운 실제 사례들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인류 최초의 완전 합성 플라스틱, 바로 베이클라이트가 사실은 당국공 때문에 발명됐다는 거 아세요? 그 당시에는 당국공을 비싼 상아로 만들었는데 이걸 대체할 물질을 찾다가 우연히 페놀이랑 포름알데히드를 반응시켜서 이 물질을 만들어낸 거죠. 이게 바로 폴리머 혁명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소파 쿠션이나 포장재로 쓰는 스티로폼 같은 푹신푹신한 폴리머 폼은 어떻게 만들까요? 이것도 아주 간단해요. 폴리머에 발포제라는 특별한 물질을 넣고 뜨겁게 가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발포제가 분해되면서 가스를 뿜어내는데 이 가스 거품들이 폴리머 안에 갇히면서 우리가 아는 그런 푹신한 폼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실 폴리머의 활약은 이게 다가 아니에요. 무언가를 단단히 붙이는 접착제부터 음식을 신선하게 보관하는 얇은 랩필름, 심지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수술 부위를 꿰매고 저절로 녹아 없어지는 실이나 콘택트 렌즈 같은 최첨단 의료 분야까지 정말 그 끝을 상상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폴리머가 앞으로 만들어갈 미래 기술의 최전선은 어떤 모습일지 살짝 한번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3D 프린팅 기술입니다. 특히 가장 대중적인 FDM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가느다란 플라스틱 실, 이걸 필라멘트라고 부르거든요. 이 필라멘트를 뜨겁게 녹여서 아주 작은 노즐로 짜내는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가 설계한 모양대로 한 층 한 층 쌓아 올리면서 입체적인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죠. 폴리머가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잘 녹고 유연하기 때문에 가능한 기술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상하 당구공을 대체하려고 시작했던 기술이 이제는 내 머릿속 상상을 현실로 즉석에서 만들어내는 시대까지 왔습니다. 이처럼 폴리머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진화하면서 우리 세상의 모습을 바꾸고 있어요. 과연 폴리머가 만들어낼 다음 혁신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